네, 치츠츠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월 총선까지 28일 남았습니다. 쏟아지는 비슷한 정책, 넘쳐나는 아싸리판 정치 중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주 수요일 8시 반, 딱 20분만 투자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총선 환경 정책 보객이 최진우의 출근길 총선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3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지난해 8월부터는 핵 사고 이후로 모아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 총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최경숙 공동상황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찍 출근하셨네요. 네. 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3주기를 맞았는데요. 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민사회 움직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8일 처음 예고했던 4회차 방류 해양 투기의 마지막 회차인 4차 해양 투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번 이제 금요일까지가 마무리되는 날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그 정도의 이제 항의 액션을 취했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은 약간 정부 시작하는 회기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왜 일본의 연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기가 3월부터 4월까지더라고요. 그래서 24년 4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7회의 방류 예정이 더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 어떤 게 가장 문제이냐면 오염수가 버려지는 게 처음에는 이제 낮은 농도의 것을 버렸어요. 네. 낮은 농도의 것을 버렸는데 이번에 4회차의 농도가 삼중수소를 비롯한 다른 핵종이 굉장히 농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고된 7회차는 일본 정부가 아예 대놓고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시민사회에서 좀 더 이제 다각적인 대응을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뭐 저희 환경동업이나 서울환경동업처럼 환경단체만 이 일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영상이 좀 부족해서 또 그리고 이게 사실 환경단체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먹거리와 또 어민들 뭐 이런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900여 개의 그 시민단체, 그러니까 진짜 모든 시민단체가 다 모인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긴 이름의 연대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23년 한 해 동안 장애 집회도 열심히 하고 캠페인 또 뭐 오염수 해양 투기가 부당하다는 것,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새롭게 조금 정비를 해서 왜냐하면 오염수 버려지는 게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도까지? 지금 일본 정부는 30년에서 40년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염수가 발생하는 원인,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발생할 텐데 사실 일본 정부는 그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네, 이번에도 녹아내린 해결료의 상태, 원자로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봇을 투입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고장나고 투입하려는 경로가 다 어떤 다른 이물질에 의해서 막혀 있어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에 1g의 그 녹아내린 해결료 덩어리를 시범 채취를 했어야 돼요. 네, 다 실패했죠. 앞으로 오염수가 버려지는 게 몇백 년이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초기에는 좀 그 오염 농도가 낮았는데 최근에는 좀 농도가 높았다는 게 어떻게 좀 수치가 드러나요? 일본 정부가 어쨌거나 해양 투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오염수 농도를 검사를 한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뭐 삼중수 같은 경우는 1700베크렐 리터당 굉장히 높은 농도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버려진 7회에서는 거의 22만 베크렐까지 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가 지금 삼중수소만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사성 물질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기에는 세슘, 코발트 60, 탄소 14, IAEA 129 낯선 이름들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역시 사실은
그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농도의 그 오염수가 지금 버려지면서 아직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밝혀진 바가 없는데 더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계속 버려진다. 바다 괜찮을까? 너무 두렵고요. 첫째, 저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고고학에서 왜 탄소 측정 연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네. 몇천 년거다. 네. 그런 측정을 하는 반감기가 긴 핵종이거든요. 네. 5,400년인데 뭐 그거 말고도 아이오딘 129 같은 경우에는 몇만 년이에요. 그 반감기가. 그러면 이렇게 수만 년간 바다에 떠돌면서 바다를 오염시킬 방사성 물질들이 일본 좀 오염수 속에 포함돼서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앞으로 이제 바다가 어떻게 될지 많이 모르겠어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네네네. 오염 농도가 높아진다고 한 것은 네. 소위 이제 일본 정부는 네. 물과 희석해서 네네네.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네네. 농도를 낮췄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물량을 덜 쓴 건가요? 아니면 워낙에 이 오염 농도가 높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측정하는 건 물을 섞인 농도, 전 네.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가 알프스, 즉 핵종 제거기라는 설비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한마디로 제거가 덜 되는 거죠. 제거가 그렇죠. 덜 돼서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제 거기에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섞겠죠. 네. 그래서 뭐 조삼, 모사, 눈 가리고 아웅 우리가 뭐 그런 속담이 있듯이 앞에 버려지는 거는 농도가 뭐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해서 버리니까 낮은 농도지만 결국은 그 속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더 네. 높아진다는 거죠. 오염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네네. 되게 제가 주목해야 되는 네네. 부분인 그리고 것 같습니다. 제일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알프스 설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피폭 문제나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지금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관심이 조금만 없어진다면 오염수는 더 장기간으로 벌어질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관심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저는 물로 희석해서 낮은 농도로도 버릴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저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가 크고 네, 그래서 네. 많은 관심이 네. 필요한 부분이 네.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오염수 오족 정치인에 네, 네. 대한 그 낙천 네, 네, 네.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을사오족에 빗댈 만한 정도로 잘못한 일인 건지 네, 왜 어떤 정치인이 그랬는지 좀 소개 좀 네, 네. 해주시죠. 저희는 진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회의원이라는 건 우리의 권리를 대변하라고 네. 국회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어민들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바닷가에 사는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이 문제에 더 저는 더 열심히 반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어떤 그런 대변해야 되는 의무를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그 죄가 정말 을사오족에 비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네네. 저희가 특정 정당을 비난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만 모이게 된 겁니다.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그 전 김기현 대표나 뭐 김영선 의원, 뭐 박대출, 태영호, 김미애 의원 등 저희가 10명의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5명을 뽑은 거거든요. 10명이었는데 네네, 후보가 10명이었습니다. 투표를 5명으로 추린 거죠. 네네. 왜냐면 그 중에서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인데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아무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노량진 수영시장에 가서 네, 수돗물을- 먹었죠. 네, 먹으면서 후쿠시마 앞바다보다 네. 여기 이 수돗물이 더 깨끗하다 그러는데 저기 저 물고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텐데 경악을 금치 네. 못했던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또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바꾸는 경우에요. 20년에는 네. 삼중수소는 암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오염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23년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오염수 아무 문제 없다고 네. 버려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고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우리가 우리 앞바다를 안전을 지키고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염수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서 장애 집회를 막 가졌는데 네. 그 장애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주장. 어머나. 네.
네, 그런 사람 이제 뭐 박대출 의원이나 뭐 태영 국가 대통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네. 자유대한민국을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그런 망언을 했죠. 구체적으로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5분들은 이번에 다 공천을 받은 걸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음. 수돗물을 퍼먹었던 김영선 의원 빼놓고는 다른 분들은 다 공천 아. 받았습니다. 수돗물을 먹은 김영선 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다. 네네네.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네. 네. 그냥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퍼먹었어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럼 이거는 네. 공동행동 측의 투쟁의 성과로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운동은 어쨌거나 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직 그 5적 중에 한 분은 퇴출되었는데 네, 아직 네. 4분은 후보로 선택이 되었고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되잖아요. 네네. 그쪽 선거구에 있는 시민들 또는 국민들한테 꼭 한번 투표 선택에 대한 동료를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요새 어민들 전화를 네. 좀 많이 받아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도 한 분 오시긴 할 텐데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가두리 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물고기 기르는 그 가둬 기르는 양식업이 있는데 사료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대요. 근데 그 수산물 판매 실적은 좋지 않아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료값이 부담이 되는 거라서 원래는 하루에 몇 번을 줘야 되는데 한 번밖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고기를 굶기고 있는 거죠. 네. 네, 걔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밥을 굶기는 것, 우리 한국인 특히 밥에 예민한데 밥을 굶기고 있는데 문제는 5월달 정도가 되면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폐사가 늘어난대요. 이렇게 그 사료 투여량을 줄이게 되면은 양식 물고기들이 뭐 폐사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밥을 제대로 안 주면 당연히 뭐 건강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어민들이 정말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그런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정말 나를 위한 정책을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 걸 좀 잘 살펴봐 주시라고. 어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과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삶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모든 게 다 망가지잖아요. 사소하게. 그래서 어민들이 생계가 다 피폐되면 그 영향은 결국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그런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날이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어가고 있는 어민들, 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네네. 투표 신중하게 잘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번 주말에 행사를 준비한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을 맞이해서 네네네. 에너지 전환대회를 주최한다고 하는데 좀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아니 후쿠시마 13년을 추념하는 행사를 갔는데 뭔 에너지 전환이라냐 이렇게 뜬금없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건 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원전이 재가동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원전을 진흥하는 정책이 펼쳐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원전 부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저희는 원전 폭주라고 하는데 정말 폭주라고 부를 만큼 그냥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원전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8개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고 신규 원전도 건설을 하고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SMR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13년을 추념하면서 잊지 말자.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소아 갑상선암 환자들이 올해만 해도 370명으로 거의 10몇 명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말자. 그러려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원전이 우리가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멈추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원전 서울에 없고 경기에 없어 또 우리 지역에 없어 이렇게 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책이 우리의 경제에도 굉장히 타격을 줄 텐데 아리백 들어보셨죠? 네. 아리백 모르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몰라도 괜찮다는 분들이 계신데 아리백 모르면 큰일 나는데 아리백 넘어서 탄소 국경세라는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도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다 전면적으로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면 수출이 아예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용방클이라고 조금 주목받고 싶어서 줄이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네. 정부가 지금 막 역대급 힘을 들여서 건설하겠다는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신규 원전 한 7기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전기를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 전기도 끌어오고 LNG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생산된 반도체 수출 못합니다. 네, 공장을 세워서 수출을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경제에도 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 지역의 원전 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앞뒤 가리지 않는 원전 진흥 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다. 또 기후 위기도 진짜 심각하잖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힘을 보태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토요일이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몇 시 어느 장소에 하는 네, 거죠? 2시에 청계천 네. 광장에 오시면 무대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네. 천막도 칠 거거든요. 오시면은 찾으실 수 네.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충분히 있는데 네네. 갈지 말지 네. 또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오면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또는 즐길 수 있는지 좀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일단 간소하지만 먹거리 부스 조금 운영하고 네. 네. 그리고 통영에서 올라오시는 어민이 계신데 네. 아유 먼 곳에서 어떻게 올라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숨 쉬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올라오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자리 오면 참 많은 분들이 네, 같은 뜻을 함께 한다고 네, 하는 네, 그런 따뜻한 연대감을 네, 느낄 수 네, 있죠. 네. 혹시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심 있고 또는 나밖에 이런 데 관심이 없나?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분들은 그날 오시면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아닙니다. 복장이나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가면 뭐 이렇게 다 있나요? 네, 저희가 뭐 만인소라고 해서 네. 이름을 적고 내가 원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을 네. 적는 뭐 그런 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네. 행진도 있나요? 행진은 없어요. 행진 없어요. 네. 아쉬운데. 네, 오염수 공동행동에서도 이제 새롭게 오염수 이제 반대하는 그러니까 다시 조금 정비해서 네. 오염수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을 거고 뭐 하니까 네.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은 남겨주시죠. 저는 어제 영풍재련소에서 돌아가신 노동자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풍재련소라는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으면서 카드뮴을 비롯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낙동강에 버려왔고 지금까지 노동자가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안전함을 위해서 기업을 감시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이렇게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가 싫어 뭐 혐오 뭐 사실 저도 싫어하는 정치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투표장에 나갈 거거든요. 저는 내 삶이나 내 정치적인 어떤 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총선에 꼭 다들 참여하셔서 자기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깨어있는 시민의 네, 감시, 정치의 역할을 네. 또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총선이 앞으로 28일 남았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주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전과 미래 세대의 평화를 위한 선택, 총선에 나올 후보자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 출근길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